우리 우주님들 참으로 반갑습니다. 저는 은하수 채널 크리스탈입니다. 당신의 마스터 어디에 있습니까? 저의 마스터 다이아는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다이아 수정아 고마워. 다이아 수정 사랑해. 다이아 수정 미안해. 용서해. 누구에게나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정말 친절하고 사랑 그 자체인 찐 친구 같은 우리 클래스 K님이 이렇게 책을 탄생시켰는데 바로 마스터입니다. 지금이 바로 선물이었습니다. 자꾸만 딴 곳에 두었고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K님 또한 3년 내내 수도 없는 책을 읽으며 이렇게 중얼거렸답니다. 왜 이렇게 쉽게 설명해 주지 않는 거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책을 읽어도 내용이 어렵거나 이해가 안 가서 바로 실행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내용도 쉽고 재미있게 누구나 실천 가능한 방법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감히 현실 창조의 완결판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기존의 자기계발 책의 뻔한 내용은 이 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기존의 생각의 틀을 깨부수고 바꿔버릴 수 있게 이 책이 쉽게 쓰여졌습니다. 단순히 상상을 통해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 해서 그치지 않고 무언가를 왜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 낱낱이 설명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진정 어떤 존재이며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 수 있을 겁니다.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하지만 실패해 왔습니다. 늘 무언가를 열심히 하지만 목표를 잃고 쉽게 지쳤습니다.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싶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현실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까? 내가 진정 누구이며 어떤 존재인지 알고 싶죠? 힘들이지 않고 내면의 행복을 지키며 삶과 함께 살아가고 싶다면 이 책은 바로 당신을 위한 책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것을 깨달은 자를 마스터라고 부릅니다. 우리 안에 바로 그런 마스터가 존재합니다. 우리는 늘 삶에 대해 유혹을 받습니다. 그 압박을 벗어나려고 어떤 일을 개시하고 좀 더 나은 효과와 또 다른 성공을 위해 과정을 이끌어가기보다 단순 노동자로서 행동하는 약속, 그런 것들을 무심코 무의식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렇게 K님도 13년 전에 일에 지쳐서 결혼이라는 도피처를 선택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타국에서의 출산과 함께 그녀의 믿음은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첫 아이를 낳은 지 2주 무렵에 하혈을 해서 건강하다고 나름 자부하던 그였지만 완벽하게 그녀의 우울증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현실 부정을 하며 시간을 흘렀고 시간이 지나면서 본인의 상태가 나아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둘째 출산 후에 우울증은 정점을 찍게 됩니다. 부상을 입게 된 거죠.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도대체 신은 있기나 한지 정말 모든 것이 다 괴로웠습니다.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독일에 살 때도 행복하지 않았고 여행은커녕 매일 집안에서 가족들을 탓하기만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본인만 빼고 다들 행복해 보였습니다. 나 이외의 모든 사람은 행복해 보였고 다 꼴보기 싫어서 산다는 게 너무 힘겹고 지겨웠습니다. 그 어디에도 내 편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게 내 잘못이고 나만 없어지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 그로 인해 미안함, 슬픔, 죄책감으로 내 안을 채워갔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줄 알았는데 점점 폭발하는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도대체 뭘 위해서 살아야 하는 걸까?
누가 봐도 잘못된 건데 뭔가 다른 방법은 없을까? 이런 중얼거림이 나의 잠재의식에 노크를 했습니다. 청소라도 해보자 하는 생각에 몸을 움직였는데 우연히 서랍 안에 책 한 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20대 때 나름 잘 살아보겠다고 산 책이었는데 와, 나 이때 진짜 열심히 살았었는데 그냥 한번 보기나 해볼까? 그렇게 앉아서 2시간 동안 순식간에 책을 읽어내려갔습니다. 시간도 있고 숨 쉬는 것도 잊을 만큼 오랜만에 집중이었습니다. 그 20년의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왜 여태까지 이렇게 살고 있었지? 이건 아니야. 다시 뭔가라도 해봐야겠어. 가만히 있어보자. 그래, 책을 빌리러 가야겠어. 우연히 지인으로부터 도서관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게 기억이 났습니다. 책에 관심이 없던 터라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린 대화였는데 순간 도서관으로 가야겠다는 강렬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책에 빠져서 책을 열심히 읽어가는 와중에 마스터가 나타났습니다. 어때요? 공부는 잘 돼가요? 이렇게 말이죠. 마음은 95%의 무의식 프로그램과 5%의 현재 의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잠재의식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무의식 프로그램입니다. 무의식 프로그램은 7세 이전에 완성되고 35세 정도가 되면 완전히 굳어지게 되는데 우리는 태어나서 7세 전까지 최면 상태의 뇌파인 세타파 상태에서 그대로 정보를 입력하게 됩니다. 이때 무의식 차원의 모든 데이터는 주변 환경을 관찰함으로써 저장이 됩니다. 부모의 기본적인 신념과 행동 태도, 그것들은 시냅스 형태로 뇌에 새겨지게 되는데 이렇게 무의식 프로그램이 다운되어 버리면 다시 바꾸기 전까지 그대로 작동하게 됩니다. 과거 학습된 과정을 무한 반복하고 있는 것, 이것이 무의식 프로그램이죠. 무의식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형성이 됩니다.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늘 불안해하는 상담자가 있었습니다. 화목한 가정,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녀는 연령퇴행 최면을 통해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무엇이 느껴지나요? 불안해요. 너무 불안해요.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저는 지금 엄마 뱃속에 없어요. 아직 들어가기 전인데요. 밖에서 엄마를 지켜보고 있어요. 지금 어떤 느낌인가요? 많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 슬퍼요. 왜냐하면 엄마가 저를 임신하고 싶지 않아서 저항해요. 수정의 순간부터 자궁 내에서 겪는 모든 일들, 우리의 무의식 프로그램에 영향을 줍니다. 깨어있든 잠들어 있든 우리는 이미 태아 상태 이전부터 무의식 프로그램을 형성해 왔습니다. 의식 있는 부모의 태교는 올바른 프로그램을 낳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대부분 부처님이나 예수님 같은 부모님 밑에서 크지 않았죠.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의 프로그램들은 오류가 있거나 대부분 부정적입니다. 우리가 여태껏 지녀온 무의식 프로그램들은 과거와 비슷한 상황을 경험할 때마다 똑같은 감정을 재생시킵니다. 마치 레몬을 떠올릴 때 입안에 가득 침이 고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지만 실망하지 마세요. 무의식 프로그램이 존재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지구에서의 무의식 프로그램은 영혼에게 학습을 위한 완벽한 시나리오와도 같습니다. 우리 각자가 지닌 무의식 프로그램은 드라마에 몰입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영혼에게 지구에서의 프로그램이라는 한정된 틀을 체험하게 합니다. 결국 이 프로그램도 영혼의 배움과 성장을 위해 필요한 환경일 뿐입니다. 무의식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무의식 프로그램의 좋고 나쁨은 존재하지 않고 무의식과 의식은 하나라 하면 됩니다. 무의식 상태를 경험하지 않고는 의식적인 것에 알 수가 없습니다. 잠들어 있지 않으면 깨어날 수도 없는 것과 같습니다.
지구의 무의식 프로그램은 영혼의 깨어나는 과정을 돕습니다.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지 여러분 모두 사랑받아 마땅하고 그냥 사랑받아서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K님의 가르침, K님의 마스터 책은 저에게 소중함으로 다가왔습니다. 너무나 조건 없이 다가왔습니다. 뇌에게 새로운 경험을 시켜주지 않으면 새로운 나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전두엽은 창조적 사고를 관장하는 뇌로서 자신의 생각을 관찰하는 메타 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두엽은 기존의 익숙한 생각과 행동, 느낌 등을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멈추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뇌에서 CEO 역할을 하는 전두엽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집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익숙함을 버리고 새로움에 도전할 때 뇌도 새로운 사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면 자신의 무의식적인 생각과 행동, 습관적인 감정 등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자기 인식 등을 통해 습관적인 생각, 행동, 감정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예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기를 멈춘다면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변화는 현재의 모습을 인식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게으르고 무기력하며 어떤 일에도 감흥이 별로 없고 단조롭고 일상적인 게 편하고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게 어렵고 운동이나 다이어트를 시작하지만 매번 끝내지 못하고 어떤 상황의 의미를 파악하는 게 어렵다면 굳어진 무의식적인 패턴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새로운 것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뇌도 변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생각을 바꿔서 새로운 생각을 하고 믿음을 갖고 행동과 경험을 계속해서 반복한다면 결국 우리의 뇌도 바뀌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새로운 나로서 새로운 현실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유지님들 내면 아이란 말 많이 들어봤죠? 우리가 아이였을 때의 기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잠재의식의 특징인 아이 같은 행동을 하고 인간 내면에 있기에 합쳐서 내면 아이라고 부릅니다. 무의식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인데 그 억눌린 감정을 억압했다는 것입니다. 우린 누구나 이 억눌린 감정을 지니고 있습니다. 억눌린 감정은 우리가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살면서 나도 모르게 화를 낸 적 있는 거, 화를 내지만 그 뒤에 느껴지는 억울하고 슬픈 느낌, 바로 그것이 상처받은 내면 아이입니다. 상처받은 내면 아이는 어린 시절 해결되지 못한 슬픔에서 비롯된 억눌린 에너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슬픔을 내면 아이와 함께 느껴줘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내면 아이의 존재를 모르는 채 내면 아이의 결핍된 욕구를 채우는데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내면 아이가 바라는 것은 물질적 욕구 충족이 아닌 그 감정의 해소입니다. 그 감정이 해소될 때 내면 아이도 어른인 우리도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호흡을 하면서 내면 아이를 만나기로 해요. 방해받지 않는 공간에서 눈을 감고 심호흡을 3번 정도 합니다. 마음의 눈으로 심장을 떠올리고 그 안에 있는 내면 아이를 바라봅니다. 내면 아이를 바라보며 인사를 건넵니다. 내면 아이에게 가까이 다가가도 되는지 물어봅니다. 바로 앞에 나타난다면 무서워할 수도 있습니다. 내면 아이에게 손을 잡거나 머리를 쓰다듬어도 되는지 물어봅니다. 모든 행동은 다정하고 부드럽게 사랑을 듬뿍 담아서 합니다. 내면 아이와 좀 더 친해졌다면 다정하게 포옹해 줍니다. 내면 아이가 하고 싶은 말이나 행동을 표현하게 하는데 함께 놀이하거나 대화를 해도 좋습니다. 내면 아이가 만족할 만큼 그리고 내가 편한 기분이 들 때까지 함께 있어줍니다. 내면 아이와 작별 인사를 하면서
다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아이가 슬퍼하거나 시무룩해한다면 잠시 시간을 더 줍니다. 심장에 손을 대고 내면 아이야 사랑해 라고 말해주며 마무리합니다. 내면 아이에게 사랑을 전하면 감정 에너지의 벽이 옅어져 압축된 감정들을 풀기가 쉬워집니다. 이때 사랑해 이외에 어떤 말을 해줘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듣고 싶었던 말을 해주면 되죠. 사랑해, 괜찮아, 미안해, 고마워, 최고야, 대단해, 넌 멋져 등등 어렸을 때 해보고 싶었지만 포기했던 것이나 못했던 것들을 시도해보는 것도 내면 아이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억눌린 욕구를 해소해 줌으로써 내면 아이의 상처는 더 빠르게 회복될 겁니다. 내면 아이가 원하는 건 그저 관심과 사랑입니다. 이 마스터는 신기하게도 읽으면 읽을수록 정화가 됩니다. 정화의 책 마스터 여러분께 정말 추천드립니다. 이 책을 이렇게 읽고 낭독하면서도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는데 얼마나 많은 사랑들이 다 전해져서 지구가 정화가 되고 사람들이 다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K님께서 1년 정도 마음 공부를 했을 때 무의식과 잠재의식 그리고 신념, 인간 감정의 근원에 대해 공부하던 중 의문이 들었다 해요. 도대체 생각도 내가 아니고 감정도 내가 아닌데 그럼 이것들은 어디서 오는 거지? 6월인데 알래스카의 날씨에 그대로 돗자리를 깔고 뒷마당에 누워 있었습니다. 말없이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는데 하늘에 온통 빛으로 이루어진 그물망처럼 보였답니다. 한참을 난생 처음 보는 빛의 향연에 잠시 넋을 잃었습니다. 빛 알갱이와 물결들이 쉴 새 없이 진동하며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낮에 본 그 빛이 너무 궁금해 영성 관련 책들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에너지의 세상을 볼 수 있게 됐군요. 누구세요? 잊었어요? 나예요. 당신의 큰 존재. 어머,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꾸준히 생각과 감정을 분리시키며 다시 내 목소리를 듣게 된 거군요. 너무 잘 됐어요. 그런 거였군요. 저는 그동안 너무 조용해 어디 간 줄 알았어요. 어딜 가기는요? 난 늘 K님과 함께 있던걸요. 아무튼 이렇게 에너지의 세상에서 만나게 되니 기쁩니다. 이곳이 에너지의 세상이군요. 이런 광경 처음 봐요. 지구에 없는 색깔이랑 이 느낌 정말 대단해요. 인간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이 영역 굉장히 적어요. 이것은 지구보다 훨씬 밀도가 낮아요. 그래서 수시로 에너지가 변화하는 걸 볼 수 있고 생각만으로도 체험이 가능하답니다. 와, 여기 정말 굉장하네요. 우리가 인간의 오감으로 지각하는 상태를 넘어서게 된다면 이것보다 더 큰 우주의 에너지를 경험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지만 이건 극히 에너지 세상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와, 대박. 신의 공간인 이곳은 말 그대로 숨겨진 신성한 지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영점장에 존재하는 모든 에너지 파장 안에는 그것을 운반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영점장의 모든 생각을 송수신하고 지구에서 에너지를 물질화시킵니다. 팔을 한번 뻗어보세요. 몸과 팔 사이 공간이 바로 영점장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우주로 생각을 보내서 끌어당겨 오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주의 영점장은 바로 내 주위에 존재합니다. 내가 서 있는 그 공간은 3차원 지구와 우주의 여러 차원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우주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가능성의 에너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구에서 그 한계를 떨쳐버린다면 우리는 곧 우주의 가능성에 둘러싸여 있음을 알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공간은 텅 빈 게 아니라 가능성의 에너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에너지, 무한 에너지를 세상에 널리 공유하고자 했던 우리의 테슬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주의 비밀을 밝혀내고 싶다면 에너지, 주파수, 그리고 진동의 관점에서 생각하세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에너지들은 늘 진동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 사물, 동물, 자연을 포함한 모든 것도 진동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각자 고유의 주파수와 전자기장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자석, 철가루 실험을 해봤을 거예요. 자석 위로 철가루를 뿌리면 N극과 S극을 중심으로 두 개의 원이 그려지죠. 이것이 바로 눈에 보이는 전자기장입니다.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로 자석처럼 N극과 S극을 가지고 있는데 뇌와 마음이 N극이고 우리 몸 아래 척추극이 S극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생각과 감정, 느낌으로 우리의 에너지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생각과 감정, 느낌의 질에 따라 우리가 강한 자석이 될 수도 있고 약한 자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적인 생각과 감정들은 내가 우주로 보내는 신호와 같습니다. 그 신호는 곧 우리가 현실에서 체험하게 될 사건이 되는 겁니다. 진동을 변화하고 싶다면 주변의 잡다한 진동에서 벗어나고 의식적으로 내가 원하는 그 기분에 집중해야 합니다. 의식적인 생각과 감정, 느낌은 내가 원하는 사람과 장소와 사건들을 만들어주는데 내가 자석이고 모든 정보를 수신할 수 있어야 나의 현실도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에너지는 본래 좋고 나쁜 게 없지만 그것은 긍정적이지도 부정적이지도 않습니다. 에너지 대신에 우리의 진동만 요란하게 바뀔 뿐입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양자 물리학자 틸러 박사가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이 잔으로 커피를 마실 때마다 마시는 사람이 건강해지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마치고 컵을 미국에 사는 친구로 보냈는데 친구는 돈이 없어 싸구려 커피를 사서 틸러 박사가 보낸 컵에 마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컵에 커피를 사서 마실 때마다 커피 맛이 확 달라졌습니다. 나중에 커피의 성분을 분석해보니 항산화 물질 농도가 일반 커피보다 높았습니다. 기도만 해서 보냈을 뿐인데 컵에 싸구려 커피를 붓기만 해도 고급 커피가 된 것입니다. 1년쯤 후부터 틸러 박사가 기도했던 방에서 아무 컵에나 커피를 마셔도 똑같은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 방 안 전체에 기도하는 사람의 에너지가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래서 책을 읽고 늘 실천해야 합니다. 이렇게 저는 책을 읽고 낭독하는 이 시간에 우리의 집이 나날이 행복으로 가득 차고 있다고 생각하니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태어나기 전 계획한 인생 대본을 이 지구별에서 마스터하게 되는데 우리는 각자가 마련한 시련을 넘어섬으로써 지구별의 모든 존재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바로 우리의 생각과 말, 그 행동이 온 지구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기억해 되는 것입니다. 날개의 한 번 날갯짓이 지구 반대편에 거센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랑임을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지구와 사랑의 파동으로 공명합니다. 하트메스 연구소의 책임자 롤린 매크레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구라는 커다란 뇌의 작은 세포와 같습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과 식물 등 모든 살아있는 개들 사이에 존재하는 미묘하고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정보를 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지구의 에너지장은 지구에 사는 모든 존재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집단 무의식이라 부릅니다. 마치 범퍼카에 달린 안테나를 통해 천장에서 전기를 공급받는 것과 같이 지구에 사는 인간들은 이 에너지장의 영향을 늘 받게 됩니다. 수세기에 걸쳐 늘어난 부정성의 에너지 영향으로
현재 지구에서는 예전과 같은 체험이 늘어지게 됐습니다. 인간의 에너지가 오염되면 지구의 에너지도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이 오염된 상태에서 하는 체험은 불편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우리가 우주의 가능성보다 부정성이 가득한 창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구는 우주에서 유일하게 이원성의 세상입니다. 이원성이란 다른 두 가지 성질을 뜻합니다. 빛과 어둠, 남자와 여자, 안과 박처럼 두 가지 대립되는 에너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우주와 일치된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에서는 오직 행복만을 경험했습니다. 지구에서 행복에 반대되는 체험을 함으로써 아니, 행복한 게 좋은데 도대체 왜 여기에 오냐고요. 지구에서 행복에 반대되는 체험을 함으로써 우리가 누구인지 더욱 잘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데요? 가만히 있어보자. 우주 출신? 외계인? 우리는 신이자 빛이고 사랑입니다. 제가 신이라고요? 그래요. 우리는 무한한 창조력을 지닌 신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지금은 그저 지구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체험 중인 거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K가 하는 모든 일들은 신과 함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지구가 여러 존재들로 만들어진 집단 무의식을 우리는 정화시키려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래, 바로 이거였어. 저 이제 알았어요. 뭘 말이에요? 정화가 답이었어요. 정화요? 네, 그동안 정말 답답했거든요. 이것저것 다 해봐도 별다른 걸 못 느꼈는데 정화는 달라요. 뭔가 사이다를 들이킨 기분이랄까요? 정화라면 혹시 호호포노포노 말하는 건가요? 맞아요. 정화만 꾸준히 했을 뿐인데 전보다 가벼워지고 에너지가 넘치는 기분이에요. 정화로 에너지가 바뀌기 시작했군요. 몸이 가벼워진다는 느낌은 낮은 진동의 에너지들이 풀려나가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정말 잘 됐어요.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가 만들어질 때의 사고로는 그 문제를 풀 수가 없다. 내 안의 문제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를 분석하기보단 문제 자체를 아예 삭제해버리면 그만입니다. 과거의 기억이 삭제되면 우리는 잠재의식의 정보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주는 모든 기억이 존재하는 거대한 컴퓨터와도 같아요. 그런데 지구가 생긴 이래로 인간이 만든 부정적인 기억으로 인해 우주 일부가 오염되었어요. 그래서 우주위원회에서는 인간의 기억을 깨끗이 하기 위해 호호포노포노라는 지구 백신 프로그램을 제안하게 되었죠. 오, 호호포노포노가 지구 백신 프로그램이에요? 네, 지구는 우주에게 있어 굉장히 중요한 숙제와도 같거든요. 지구가 우주에게 숙제라뇨? 지구가 우주의 조화와 균형이라는 에너지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죠. 지구는 여러 번 자체적으로 정화를 진행해 왔어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인간들의 부정적인 생각으로 오염되게 되었죠. 그래서 이번 주기에 맞춰 정화라는 지구 백신 프로그램이 투입된 거죠. 바이러스와도 같은 지구의 오염된 기억의 확산을 방지하고 깨끗이 하기 위해서죠. 어떻게 하면 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걸까요? 호호포노포노의 정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4가지 문구를 그저 반복한다면 말할 수 없는 상황일 때도 가능하죠. 그 4가지 문구는 잠재의식 속의 기억을 정화할 수 있습니다. 미용감사라 불리는 이 문구.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더 간단하게 사랑해라고 줄여서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우주에서 제일 높은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우주의 지혜가 그것을 받아들여
잠재의식의 기억을 삭제합니다. 자기 사랑의 시작도 정화로 시작해보세요. 정화만큼 자기 사랑에 좋은 것도 없습니다. 사랑해 한마디면 정화도 자기 사랑도 충분합니다. 처음부터 사랑해 라고 말하는 게 어색하다면 나야, 고마워, 나는 소중하다 이렇게 말해도 좋습니다. 정화는 누구나 아무 때나 잘 몰라도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현실은 잠재의식의 기억이 반복 재생되는 것과 같죠. 정화를 시작하는 것부터가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쉬운 길입니다. 자연히 집착과 기대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지도 않게 고민하던 일이 해결됩니다. 정화는 건강에도 도움이 되죠. 모든 건강 문제는 잠재의식으로부터의 부정적인 기억이 그 현실에 투영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으로 정화로 잠재의식이 지니고 있는 그 병 자체에 대한 정보를 삭제하게 된다면 병에 걸릴 일이 없습니다. 자연스레 내려놓음의 상태가 되므로 삶을 대하는 자세가 좀 더 유연해지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기억이 정화된다면 다른 가족 구성원들도 자동으로 정화가 됩니다. 만약 자녀나 배우자, 주변인들이 불행하다면 그것은 나의 기억입니다. 나의 행복하지 못한 그 기억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 나의 기억을 정화하게 되면 가정 전체가 행복해집니다. 인류의 절반은 여성입니다. 여성이 행복해야 가정도 행복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부터 먼저 정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안의 슬픔, 원망, 분노, 무력감 등을 정화를 통해 해결하세요. 그렇게 될 때 가정도 사회도 더 나아가 지구 전체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우주님들 미안합니다. 우리 우주님들 용서하세요. 우리 우주님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